네, 안녕하세요. 닥터 코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발통증 네 번째 시간, 무지 예방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 예방증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발이 안쪽으로 꺾여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봤어도 발이 안쪽으로 꺾여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분이온이라고 발 안쪽으로 해서 굳은 살이 있고, 이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도 환자분 딱 발을 보면은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쪽으로 굳은 살이 있어서 이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니 마찰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외래에서도 실제로도 간간히 많이 보고요. 일단 이 무지 예방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여자들한테서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70%나 됩니다.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고요. 후천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하이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관신경전도 하이힐에서 유발된 거라는 거도 알 수 있었죠. 무지 예방증은 일단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첫 번째로 외형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외형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생겨서 안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쪽에 이게 자꾸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존적 치료와 시술적 치료가 당연히 있겠죠. 보존적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폰 사진인데요, 정말 많아요. 보조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들, 그리고 신발이 아예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 보조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발가락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내밉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지 예방증이 교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걸로 효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효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보조기만으로는, 이런 하나만 있는 보조기보다는요,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쓰는 보조기가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논문으로는 보조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걸 어느 보조기를 쓰세요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없어요. 그리고 신발도 일본에서 광고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효능은 제가 그렇게까지 장난을 못 드려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일단 치료는 보형적 치료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로 어떻게 하냐? 다들 물어보세요. 일단 성인과 청소년에 대해서 수술 정원증이 다 달라요. 성인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외형적인, 미용적인 면에서 수술은 절대 금기예요. 왜냐면 이 수술의 부작용도 있고, 정말 환자분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드리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니까 수술은 웬만하면 권하지는 않아요. 미용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증. 통증은 아까 이쪽 부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분이온이라든가 여기 이제 굳은 살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통증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감염까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게 여기에 대해서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뼈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굳은 살이 생기는 이유는 신발을 신을 때 여기만 자꾸 걸려요. 걸리니까 이쪽에서 자꾸 통증이 유발되고, 그리고 어떤 심하신 분들은 발가락이 너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위에 타고 올라타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이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자꾸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성인에 대해서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수술 정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정후증이 돼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수술이 정후증이 돼도 뼈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수술하면 성장판도 다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뼈가 불류합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청소년 이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무지 예방증에 대해서 수술한다 그러면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어떻게 하게 되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어느 정도 무지 예방증이 어느 정도 심한. 그래서 측정하는 각도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무지 예방증이 얼마큼 심하냐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대학교 정형외과에서 나온 논문에서 나온 사진을 제가 발췌를 했고요. 이제 사진에 이게 이게 후 이 사진인데요. 이게 이렇게 각도가 심한 경우고, 이 심한 경우를 이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각각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이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이게 붙은 사진이에요.
붓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찍은 사진이 이랬던 발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신발도 신는데 제한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굳은 살이 생기고 안 좋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겠죠. 네, 수술이 많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꺼냈어요. 네,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술 부작용에서 이제 첫 번째 제일 흔한 건 재발이 심해요. 다시 재발을 해요. 그리고 무혈성 괴사라고 뼈가 괴사되는 거예요. 뼈가 잘랐던 부분이 이 윗부분에서 이제 혈관이 어떻게 손상을 입다든지 그런 인해서 무혈성 괴사가 되고, 그리고 뼈가 안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무지 뇌반증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 사진에서와 같이 수술해놨더니 반대로 발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보조기로 하고 다시 재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통증의 이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발의 통증이 이쪽이었는데 이 통증의 이동이 발의 정렬을 바꾸면서 이 통증이 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발바닥을 보면은 발바닥에서 이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되면서 이 안쪽으로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사진에서 보면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사진 찍으신 건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분류된 뼈가 안 붙었더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뼈가 붙지도 않고 스크류는 이제 흘러내리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제한이에요. 그래서 미용적으로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미용적으로 수술했는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저희가 이뻐지려고 했는데 발이 정말 엉망이 돼요. 그리고 감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무죄반증에 대해서는 통증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수술을 저희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죠. 네, 이상으로 오늘 무지 예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보도 많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렸고,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또 전문적인 분야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닥터 국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